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 교수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했습니다.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도량바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인데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오늘 충북시사토론 창에서는 2024년을 되짚어 보면서 이슈로 연말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종영 뉴시스 충북 취재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맞은편에 신용환 전 서원대학교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말 연시 여기저기서 사자성어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회상을 집약해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동훈 위원장님부터 2024년을 키워드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언뜻 머릿속에 뛰어 들어온 사자성어는 호사다마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2024년에 대한민국에 또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예. 대한민국 아시아의 이 중심 국가 세계를 견인할 수 있는 게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해외 리포트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잠재 경쟁력을 저는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만은 글쎄요, 그렇게 아시아의 용 또는 세계를 견인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왜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번에 불행한 일도 저는 다 그 안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또 대한민국이 세계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펼지 우리의 민주화 수준이 과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또 만방에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저는 호사다마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예. 연중영 국장님은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죠? 네, 교수신문에서 도량바로라고 꼽아봤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응해서 군주민수로 하겠습니다. 이 언젠가 요 전 정권 내에서 있었던 그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당시에 군주민수라는 그 키워드가 아마 많이 회자되고 했었는데요. 역시나 민심이 무서웠다. 그리고 그 과연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지켜보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게 돼서, 그리고 올해 한 해를 좀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우리가 그 어떤 피크엔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간의 어떤 인상을 평가할 때 피크값 그리고 맨 마지막 값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상당히 좋은 일도 많았고 우리 조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호재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모든 이슈를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에 어떤 임팩트, 인상적인 이것이 2024년을 결정하는 어떻게 바라보건 정책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마지막 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한 해로 평가를 합니다. 네, 신 교수님. 네, 어느 해보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맞는 그런 연말인 것 같습니다. 경천동지, 그야말로 하늘이 놀래고 땅이 흔들릴 정도의 일들이 이제 쭉 벌어졌습니다. 거슬러 가면 한 3개월 정도 됐겠죠. 명태균 씨 사건 등등으로 계속 시끄러웠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소위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3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멈췄지만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어떤 반성이나 참회가 없다. 그러는 와중에 국민들은 정말 지금 아연실색하고 있다. 그래서 경천 동지에서 시작해서 과이불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아연실색하는 이런 것들이 새해 들어서는 정말 기쁨과 환희로 한꺼번에 바뀌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이재표 대표님. 네. 저는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예. 글자도 3개입니다. 3글자입니다. 예. 초연결이라는 그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 사회가 아주 이 빅데이터 중심의 초연결로 돼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여기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잘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예. 다 언급하셨던 그런 12월 3일에 이 불미스러웠던 비상계엄 상황도 사실은 미얀마의 비상계엄 상황과 매우 비슷했다고 합니다. 예, 예. 네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전까지도 계엄은 없다라고 이제 거짓말한 거고, 두 번째는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예, 예. 세 번째는 전부 다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 선포했다는 거고요. 예, 예. 마지막은 국민들이 전부 다 평화 시위로 맞섰다라는 건데, 모든 상황이 똑같은데 지금 미얀마는 3년 10개월째 계엄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그날 새벽이 되자마자 바로 계엄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 사회가 그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현장을 중계했고, 또 국회의장이 모이라고 했을 때 2시간 안에 국회의원들이 200명 가까이 모일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통망이라든지 또는 이 디지털 미디어 이런 것의 위력을 저희가 지켜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주제별로 나눠서 뉴스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히로 에라, 기쁘고 성나고 슬프고 즐거운 주제별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북 지역의 기쁜 소식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신용환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어려운 와중에도 정부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됐잖아요. 677조가 올라갔다 673조로 줄은 가운데에서도 충북 예산이 지난해보다 2% 증가해서 지난해에 약 8조 8,300억 정도 됐는데 9조 93억 원, 약 2% 정도 증가를 했다. 그 의미가 이제 크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역 역점 사업, 특화 사업 등등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래도 많이 어떤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고 또 아예 없어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 또 중부 고속도로 확장되는 거, 그리고 천안 청주 간에 이제 복선으로 전철 청주 공항까지 오는 것들, 이런 이제 주요 사업들이 그래도 멈추지 않고 잘 갈 수가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애와 또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제출한 예산에서 한 3,900억 정도는 우리가 관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삭감 분위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청주공항 민간 항공기 활주로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또 앞으로 더 우리 지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네, 연 국장님, 어떤 기쁜 소식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안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충청권 공조, 4개 시 도의 공조 분위기가 과거와는 좀 많이 좀 다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쨌든 확장되는 그런 국면에 있어서 이것이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집단 개발, 또 광역적인 개발을 모토로 한 것이라서 이건 상당히 기쁜 뉴스가 아닌가 저는 꼽아봤는데요. 일단 추구하는 목표가 메가시티 구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김영한 충북지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어떤 좀 자연스럽게 같은 당 소속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물론 국회의원 이 정치 지형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건 협력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이게 2011년도였던가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당시에도 이런 기운이 좀 솟았었는데 그 후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지역적인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또 깨지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또 침체된 분위기였었는데 지방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단 말이죠. 어쨌건 지금 법적인 지위까지 받는 지방자치법의 어떤 보호까지 받는 광역적인 자치단체, 실존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치단체가 출범했고 또 광역 이 통합의회까지 연합의회까지 또 출범 우여곡절 끝에 또 출범했으니까 앞으로 과연 특히 이 충북만 좀 좁혀서 본다면 이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랄지 또 오송역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미 그 결실도 몇 개는 있었습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또 공동으로 유치하는 그런 기쁜 일이 있어서 지금은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음 2년 후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또 총선 그 전에 또 대선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전국 단위 대규모 선거가 있을 때 이 충청권 공조가 과연 견고하게 갈지 그 부분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재표 대표님. 네. 뭐 기쁜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사실 퍼뜩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예, 예.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민선 8기를 출범하고 나서 민선 8기의 투자 유치 목표가 총 60조였었거든요. 예, 예. 그 가운데 이제 2년 만에 50조, 그러니까 한 83.5%를 조기에 달성한 것이 좀 성과가 아니겠는가.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투자를 유치한다는 부분들은 한 860개가 넘는 기업들을 유치한 거거든요. 이건 이제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과거에도 이 모든 단체장들이 전부 다 기업 유치 다 자랑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뭐 그 외국의 공예 기업들을 데려온다라든지 또는 뭐 지나치게 그 많은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기업을 유치해도 남는 게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충청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또 2차 전지 또 의약 관련 이런 쪽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성과고요. 도가 실제로 지난해 1월에 투자 유치국을 만들어서 그 기업들이 그 커다란 어려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한 것이 이렇게 좀 조기 성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김동원 위원장님. 예, 지난 10월 말 기준이죠. 우리 청주의 인구가 88만 82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제 곧 100만 도시로 옹비를 할 그럴 상황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33만이 기억이 납니다. 예. 참 오래된 얘기죠. 70년대 후반인가요? 33만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제 3배 정도로 커진 청주의 위용, 그거는 물론 청주 청원 통합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외국인들이 2만 6천 명이나 들어와서 사는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3월 이후에 7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가 흔치가 않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산업공단이 위치한 한 서너 개의 도시 외에는 인구가 대부분 정체 내지는 감소가 되는 것이죠. 예. 같은 충북에 있다 하더라도 충주가 인구 정체 현상을 겪는 거에 비해서 청주는 그만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면에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이 세종시가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되면서 가까이 있는 청주 인구가 세종에 가서 살자. 제 후배도 한 7년 전에 세종으로 이사를 갔다가 작년에 돌아오더군요. 예. 그것이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종으로의 인구 유출이 이제 멎었다 하는 그런 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꼭 인구만 늘다고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이른바 질과 양이 함께 가는 명실상부한 행복한 도시 이게 곧 보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나고 화가 나는 소식, 답답한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 국장님 어떤 뉴스 골라오셨어요? 뭐 특정 어떤 분야, 집단이 아니고 전체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뉴스를 뉴스로 꼽아봤는데요. 전국 사안입니다만은 충북도 피해갈 수 없었던 그 의료 대란 문제입니다. 지금도 역시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 과정을 보면서 이게 아무리 순수하고 또 목표가 괜찮은 그런 정책이라도 시책이라 하더라도 급진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을 하면 결국은 굉장히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또 목적까지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의대 정원 문제로 촉발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 전공의들이 뭐 충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탈 현상이 가속화됐고 또 공보위마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고 차라리 내가 군대를 갈래 하는 그런 전공의들까지 생겨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게 결국은 총선에도 영향을 사실은 줬고요.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 수술이 집도의가 부족해서 수술이 계속해서 지체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결국은 그래서 추석 연휴 때 한번 지켜봤습니다만은 그때는 충북에서만큼은 큰 사건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신부가 구급차를 타고 타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위급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의료 대란 문제를 좀 지켜보면서 정부가 좀 간과한 게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 거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실제로 집도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이 의료진이
형사처벌의 직면에 있을 때 그걸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정비, 법적 정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의대 정원 문제를 논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신용환 교수님은 어떤 로 뉴스 갖고 나셨습니까? 네, 올해 이제 엄청나게 그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그 내란죄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그리고 이제 특검 탄핵 이런 이제 표결들이 연이어서 이어졌는데 물론 우리 충북의 의원님들만 불참한 건 아니지만 충북의 8군데 가운데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일단 불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어떤 소위 이제 공복, 심부름꾼, 머슴 이런 개념으로 또 정말 민의를 앞에서 또 끌고 가기도 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리더로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자기의 권리 또 뒤집어 보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아니냐. 정말 도청 앞에 만여 명의 충북 도민들이 그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 어떤 분노를 안고 가서 수없이 많은 외침을 한 끝에 뒤에는 이제 다 들어가서 했지만 또 중간에 보면 내란죄 특검에 대해서는 또 두 분은 찬성을 했어요. 한 분은 이제 기권을 하셨고 그러면 약간 어떤 시류 따라서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 또 김영한 도지사께서 처음에 입장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섣불리 발표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지자체장들과 연합해서 반대 입장을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다가 6일 만에 어떤 들끓어오르는 민심 그리고 지역 민심에 의해서 입장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도민들, 진정으로 국민들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다시 이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네, 이재표 대표님. 네. 김영환 충북지사가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 전까지 경기도에서 정치를 했고 또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다가 이번에 이제 돌연 선회를 해서 충북지사로 출마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특히 이제 지역 인재에 대한 파악들이 잘 돼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인사 실패로도 나타났는데 그 올해 그 8월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이 산하기관장에 있던 비리 문제였습니다. 예. 좀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었죠.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세 차례에 걸쳐서 거의 5천만 원 가까운 양의 어떤 그 치료를 받는 시술을 받는 예, 예. 이런 그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이건 뭐 분명히 뇌물의 성격에 해당이 되고 이 업체를 결국은 이제 더 사업을 확장시켜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배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한 명은 그 윤석규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인데요. 지역 인사는 아닙니다만 그 이번에 와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지난 8월까지 이미 7차례나 그 이 주식 관련 그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재판 시작된 게 지난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 갖다가 밝히지 않고 임용이 됐다가 결국은 의원 면직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저는 이거는 정말 좀 화가 나는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동호 위원장님. 네, 여러 차례 지역 언론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이 도지사와 시장의 갈등 관계 이게 참 가슴 아픈 그런 뉴스였습니다. 제가 요 키워드로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참 많은 기사가 나오더군요. 예, 그동안 우리가 상반기 또 하반기 10월 정도까지 이런 것이 유지가 돼 있었고요. 10월 이후에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하는 그런 그 국면도 있었고 또 다른 문제가 잉태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을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이 갈등 관계 이것은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 제일 크게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는 거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현금 지급, 즉 현금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도청에 비해서 시청, 즉 시장 측은 그거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현금 지역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런 것으로 갈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가닥을 보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부터 청주 시민도 여기에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5년 이상 5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한 명당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예, 신용대출 이자도 최대 5%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수당 이것이 50대 50으로 도가 50, 시가 50 이렇게 지금 현재는 4대 6으로 돼 있는 것이 조정이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최근 뉴스를 못 보셨다면은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이 합의를 사실상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발견이 됩니다. 도심 광장 조성 이거에 대해서 도와 또 시가 갈등이 돼 있는 것이죠. 청주 대교에서 상당 상성으로 가는 약 800m 이 사직대로죠. 거기에 대해서 도심 광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도지사 측의 글쎄요, 이게 충분한 사전 협의를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를 만드는 시점에서 시에서 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도민 시민들이 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 봐야 될 기사로 저는 이 부분을 꽂았습니다. 네, 세 번째로 슬프고 안타까웠던 소식. 이재표 대표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7월 15일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선출직들의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 회피를 저는 가장 슬픈 뉴스로 꼽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오래전이지만 2014년에 세월호라든지 또 이태원 참사나 또 뭐 최상병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의 희생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 이번 탄핵 집회에서도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저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는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오송 참사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뭐 진상 규명이라든지 또는 이 사법 처리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속된 미호천교 공사 현장 소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감리단장의 경우에는 나름 그 중형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이 선출직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장에 늦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먼저 일찍 왔을 경우에 책임이 더 크게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을 우려했다는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 정말 충격적이고 김영환 지사의 경우에도 이제 6월 27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은 선출직들을 대신해서 신병대 청주 부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우종 전 도 행정부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징계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분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은 저는 더 큰 책임은 이 표로 선출된 단체장에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 뭐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소환에 이르기까지도 8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건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정치인은 10번, 100번이라도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신용환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저희 충북 그리고 청주는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높은 편입니다. 우리 음식이라든지 각종 이제 시내에 있는 상가들 이런 건 매일 우리가 접하고 눈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860개가 11월까지 폐업을 했는데 그게 작년도에 폐업한 걸 이미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취약차주라고 흔히 분류를 하죠. 이 취약차주가 전국 평균의 2배입니다. 이 충북의 취약차주가. 그리고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들이 부실대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제대로 못 갚고 있는 사람이 증가세가 전국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늘고 있고요. 한번 10월 달까지 발표된 도매, 숙박, 음식업의 취업자를 보면 충북 같은 경우에 1년 사이에 14%나 감소를 했어요. 근데 특이하게 제조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산업별 고용은 다 개선이 되고 있는데 소위 우리가 자영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음식 이런 소매업들만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를 갖고 있는 충북, 특히 청주 등등이
자영업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특히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더 사람들이 소비 심리까지 위축돼 있기 때문에 특별 지원책 같은 걸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 국장님.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일단 대통령 공약 사업, 충북과 관련된 공약 사업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리고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 미스매치 되는 경우에 이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번에 올해 특히 많이 했고요. 이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AI 영재고 아닙니까? 이것도 좀 불확실한 국면으로 가고 있고 이게 2027년 개교 목표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수년간 지속될 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문제인데 이거는 이 국방부도 좀 접촉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타당성 검토 용역비도 그렇고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중부내륙 발전 특별법 여기에 특혜 조항이 빠져 있어서 요 법안 또 문제 또 용역 문제도 또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게 속도를 좀 못 내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주시와 음성군이 유치 전에 가세를 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출입국 이민관리청입니다. 이게 지금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주창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여야가 또 합심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혹시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나 싶었는데 이게 흔들리는 전국 속에서 그야말로 표류 상태로 돼 있고 이게 상당 기간 또 휴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광역단체가 각 지역별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고 또 유치 의향서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스타트 될지는 현재는 좀 모르는 상태고요. 이게 경기도 안산시랄지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도시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충북 혁신도시 그리고 청주시 뭐 청주시는 어디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 용역은 했습니다만은 청주시와 또 자체적으로 음성군이 예선전을 치르고 또 중앙 정부에 가서 또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이 출입국 이민관리청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전국 속에서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큰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슬픈 뉴스로 좀 꼽아봐야 될 만한 그런 사정이 올해는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즐거운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즐거움을 드렸는지 김동우 위원장님. 네, 시청자 여러분, 선화 공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적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예, 선화 공간이면은 이 기차가 다니는 선, 그 아래 공간이라는 그 뜻입니다. 선화 공간에 아마 10월경부터 청주에서 한두 번 들렸다, 들은 적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KTX 오송에 있죠. 예, 이 흥덕구 오송에 있는 KTX 내에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 위에 상당한 크기의 공간이 들어선다. 우리는 한 번도 그걸 겪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야, 선화 공간이 뭐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미 지금 첫 삽을 뜬 그 상황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오송 KTX역이 얼마나 지금 이 그 발전이 더딘지 예, 천안 KTX역과 아마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안은 KTX역 역사를 밖으로 나가면은 이미 주거뿐만이 아니라 상가 형성이 어느 정도 본궤대에 올라가 있는데 오송은 그렇지가 않죠. 정말 아주 초보 단계가 너무 장기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글쎄요, 그거에 이 선화 공간이 뭔가 타개책이 될지 이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꽤 공간이 큽니다. 선로 아래에 있는 주차장의 상부가 선화 공간인데요. 높이가 18m, 폭이 150에서 300m 크기의 공간이 1km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은 꽤 우리가 영화 속에 있는 그 상상 속의 공간이 떠오르실 텐데 이것이 여러분 앞에서 펼쳐진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게 들어서는가? 일단
지금 충북도에서는 30억 원을 들여서 1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청 홍보 전시관을 비롯해서 컨퍼런스홀, 우리가 국토의 중심에 우리 청주 또는 충북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서울, 아래에서는 부산, 제주에서부터 오는 국토의 중심을 충분히 살려서 컨퍼런스 회의실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가면요 이미 이런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잘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이 컨퍼런스 홀이 지금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에는 청년 창업 공간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오송역 개발뿐만 아니라 청주의 또 하나의 시그너처 공간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그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의 즐거운 뉴스로 연말에 들려온 그래도 우리가 희망적인 뉴스로 하나 꼽아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안전성 이게 지금 이제 의문이 들겠죠. 그런데 유럽에 가보면은 약 300명, 400년 전에 지은 그 선로 밑에 선화 공간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뭐 이런 그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희망을 품는 연말의 뉴스로 저는 KTX역 선화 공간을 꼽았습니다. 네, 이재표 대표님 어떤 즐거운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네. 올해 이제 파리 올림픽 있었잖아요. 예, 예. 1976년도에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 첫 그 금메달 딴 올림픽이잖아요. 그때 참가했던 선수단 다음으로 적은 규모의 선수단 파견했습니다. 이번에. 예. 왜냐하면 이제 축구 탈락하면서 또 다수의 구기 종목에서 탈락하면서 선수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게 적은 선수가 나가서 메달도 아마 최악일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렇지 않고 뭐 메달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종합 8위를 했지 않습니까? 메달 개수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1988년도에 그 서울 올림픽 때 이때 좀 사실 이거 우리가 이긴 거 맞아 싶은 것도 좀 땄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단 한 개 적은 메달.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메달을 획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우리 청주 충북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옥천이 고향이고 또 청주시청에 소속돼 있는 그 김우진 선수가 이 메달 3개를 땄고 양궁에서 땄고 통산 올림픽 메달도 5개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가 됐다라는 거가 굉장히 즐거운 뉴스였고요. 성적은 비록 은메달이었지만은 단양 출신의 또 사격 김혜지 선수 공기총 10m 은메달 땄지만은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멋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 세계 유명 브랜드에 지금 모델로 발탁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냥 좀 웃어서 넘길 수 있는 올해 가장 즐거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연 국장님. 네. 저도 가벼운 뉴스를 준비해 올 걸 그랬습니다. 좀 저는 그래도 계속 무거운데요. 이 행정과 관련된 일인데 예. 자세히 보면 인구 문제입니다. 저는 그 인구, 이 노인 인구, 또 비율, 또 그 외에 또 출생률 등등 여러 가지 그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행정가랄지 또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생활과 다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게 다 인구와 관련돼서 트렌드가 바뀌고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키워드가 이건데 이게 인구가 곧 국력이고 또 지방으로 치면 또 지방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동훈 위원장께서 또 서두에 기쁜 뉴스로 또 이걸 꼽아 주셨어요 마침. 청주시 인구가 88만 명 기록했고 최근 7개월 새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데 이걸 또 보면 세종시가 그동안 빨대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굉장히 반겨야 될 일이고 물론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야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인구가 이리저리 휩쓸리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릇을 키워야지.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또 경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 청주와 증평, 진천, 이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접근해 있는 요 도시들이 인구 전체 또 출생률을 지탱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야말로 제천이랄지 또 괴산 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총 6개 시군이 지금 현재 인구 소멸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분발시킬 상황은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악촌 고투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차제에 우리가 이 정착 인구, 그러니까 주민등록 인구에 매몰되지 말고 또 지방에 내려 보내는 어떤 양여금이랄지 이런 것들도 또 공무원 수랄지 또 지자체의 어떤 조직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차제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만은 생활 인구를 파악하고 생활 인구를 그걸 데이터로 가지고 이것저것을 뭔가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지 않습니까? 진천군 같은 경우에도 이 통계청이 내보내는 또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그 생활 인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역 곳곳에 관광 문화 자원이 왜 여기에 사람이 몰리는지를 정확히 보자. 그리고 분석해서 우리가 집중할 땐 집중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것이 야, 과연 주민등록 인구가 중요하냐, 생활 인구가 중요하냐 이런 담론부터 좀 꺼내서 새해부터는 좀 활발히 논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연말연시를 맞아서 또 새해 설날 연휴를 맞아서 아마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청주공항, 우리가 이제 우리 관문, 중부권 관문공항으로서 우리의 자존심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400만 명 이용객은 넘었습니다. 예. 풀캐파, 완전히 이용했을 때 약 490만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올해 풀캐파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활주로 증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공항 증설에 대한 원천적인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제선 여행객 같은 경우에 지난 3, 4분기까지 그러니까 9월 달까지 해서 이미 작년 2배를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일 이용객도 8월 달에 보면 16,000명,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그 한계까지 거의 달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에어로케이, 우리 주기장으로 이제 청주공항을 쓰고 있는 에어로케이가 또 4개 신규 노선을 또 진출을 합니다. 일본하고 홍콩 등등을 새로 이제 진출을 해서 더 아마 이용객들이 늘겠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또 숙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활주로 증설에 대해서 충청권 광역 협의회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제에 지금 이제 활주로 2개를 하나는 군사 전용으로 쓰고 하나는 군과 지금 민간 비행기가 같이 쓰는데 아예 좀 더 아젠다를 넓혀서 군공항 이전까지를 포함해서 완전히 대한민국 중부권의 관문공항, 지금 김포, 김해, 제주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제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간판공항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름 변경 관련해서 공항 명칭 변경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떤 우리 대전, 청주 이렇게 자존심 싸움 정도로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중심부에 있는 정말 중심,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항이다. 외국 나가보면 센트럴 에어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더 갖고 가도 좋겠고 앞으로 더 청주공항과 청주를 모체로 하는 그런 항공사들이 더 비상하기를 높게 날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제 며칠 후면 2025년이 시작되는데요. 끝으로 내년에 듣고 싶은 뉴스, 여러분이 희망하는 뉴스는 어떤 내용인지 짧게 듣겠습니다. 신경 교수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움츠러든 그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고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살아나고 일자리가 넘치는 충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연 국장님. 네. 저는 키워드를 아예 뽑아왔습니다. 제목을 만들어봤는데요. 우리 군주민수라고 해서 서두에 그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 결국 물과 관련해서 또 배와 관련해서 빠른 복원력, 한국 정치, 사회, 경제 다시 찾은 안정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이런 뉴스를 실제로 검색해보면 나오는 그런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표 대표님. 네. 대한민국이 1987년 체제에 갇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6월 항쟁하면서 직선제 개헌 쟁취하고 해서 헌법 바꿨는데 지금까지 헌법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좀 약화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 강원에 이어서 전북도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저는 지방자치의 어떤 그 수준, 자치권을 그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개헌도 필요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은 절반으로 줄이되 국회의원 수는 저는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개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예, 저는 내년 10월 말에 그
서울 코리아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 성공적으로 마쳐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고 싶습니다. 에이펙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죠. 여기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대통령들, 총리들이 23개국 수반들이 다 경주로 집결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전국이 굉장히 혼돈된 상태, 이것을 빨리 극복을 해야지만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그런 그 과일을 우리가 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것이 급전을 타고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희망 뉴스가 모두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로 뉴스와 에 뉴스를 찾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뉴스가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복 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2024년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